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은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어요. 예전부터 얘기를 좀 하고 싶긴 했는데 아무래도 또 제 전공 분야가 아니다 보니까 좀 자료도 좀 모아보고 저도 나름 공부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좀 수포자라서 수적에 막 이런 수적인 거에 약해요. 그래서 이제 과학도 물리랑 지구과학이 약하고 화학하고 생물처럼 암기하는 거는 잘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름대로 제가 이해한 대로 설명은 하지만 이 수적인 부분에서 좀 버벅댈까봐 많이 걱정이 됩니다. 많이 준비하고 이제 자료를 많이 읽어봤는데도 제 나름대로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여러분들한테 심플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는 우주의 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막 수많은 별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 별들은 얼마나 크기에 있을까? 얼마나 멀까? 뭐 이런 생각을 하죠. 별의 크기라던가. 근데 그 별들이 가까운 별도 있지만 정말 먼 별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진짜 먼 별은 조그맣게 보이고 가까운 별은 조금 빛이 환하고 그리고 그 중에는 정말 가까운 인공위성도 많고 그런 이런 별들이 있는 이 큰 우주는 도대체 얼마나 크며 그 스케일이 어느 정도며 저 우주의 끝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계인의 존재도 사실 초등학교 때나 학생 때는 믿었고요. 지금도 사실 이렇게 큰 우주에 지구에만 생명이 살고 있을까? 이런 이야기 누가 하셨죠? 이렇게 큰 은하계 우주에 지구에만 사람이 살면 너무 외롭잖아. 다른 행성에 분명히 누군가 살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아무튼 오늘은 우주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주의 끝은 도대체 어디인가? 그러한 미스테리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주에 대한 부분은요, 거의 다 가설이죠. 이제 이것이 거의 유력하다라는 그런 가설일 뿐, 우주의 끝에 가본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못 가봐요. 가다가 늙어 죽죠. 사람이 이제 안 죽으면 막 무병장수 이게 그 생명이 한계가 없다면 아마 우주의 끝에 갔다가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타임머신이 없는 한 갔다가 우주의 끝을 찍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의 끝에는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팩트 뭐 이렇게 증거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일단 가설 위주로 그래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우주의 끝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는 정말 이런 천체과학자, 뭐 우주론자, 뭐 많은 분들이 참 괴롭혀왔던 그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의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우주는 왜 생겼는지, 우주의 생성에 대한 것과 우주의 경계는 도대체 어디인지, 그리고 우주는 얼마나 큰 건지, 뭐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주란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우주라는 거는 큰 우주 공간을 얘기하기도 하면서 그 안에 좀 시간적인 차원, 시간적인 그러한 의미까지 포함됐다고 합니다. 우주.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보면은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밝혔는데 4차원적인 시공간을 우주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공간적인 1차, 2차, 3차적인 공간에 플러스 시간 공간을 포함한 게 4차원적인 공간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의 고전인 회남자라는 그런 책이 있다고 해요. 중국의 회남자라는 이 책에 보면은 우주라는 것이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백과사전인데 사방과 위, 아래, 즉 공간을 의미하는 것을 한문으로 우라고 하고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즉 시간을 의미하는 것을 주라고 한다. 그래서 우주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동양에서는 우주라는 그런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단어 그리고 중국에서의 그 단어는 시간과 공간, 시공간을 합친 그런 단어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다. 막 측량을 직접 하고 직접 가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시공간을 벌써부터 아주 옛날부터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게 대단한 거죠. 이렇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막 밝혀낸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주는 시공간적인 그런 개념이라는 겁니다. 영어의 코스모스나 유니버스는 공간적인 개념만 들어가 있는 단어래요. 시간 개념이 들어있지 않은 것에 비하면 동양에서 오히려 좀 우주에 대한 개념을 먼저 파악하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은 우주는 몇 살이 됐을까? 우주에 대한 나이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주가 이제 시공간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나이를 계산을 할 때 약 138억 년 전에 우주가 생겼을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37억으로 우주의 나이를 봤었는데요. 유럽 우주국 ESA와 그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같이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초정밀 그런 망원경을 만들었대요. 플랑크 우주 망원경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초정밀 플랑크 우주 망원경. 여기서 이제 우주 관측을 했더니 그 자료를 토대로 계산을 다시 해봤더니 우주의 나이가 지금까지 알려졌던 137억 년보다 조금 더 8천만 년 더 오래됐다라고 이제 분석이 돼서 지금은 약 138억 년 전으로 보고 있어요. 감도 안 와. 138억 년. 우주의 나이가 아주 오래됐다는 거. 아주 오래됐는데 일단 이 우주가 처음에 어떻게 생겨난 걸까? 뭐 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유명한 이론이 빅뱅 이론이죠. 가수 아이돌의 이름이 빅뱅 이론. 빅뱅이라는 건 우주 대폭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약 138억 년 전에 원시의 뭔가 이런 분자, 뭔가 원시의 알, 이런 핵이 생겼고 그것이 대폭발을 팍 이렇게 일으키면서 그 조각들이 행성이 되고 점점점 우주가 팽창을 거듭해서 지금의 우주가 되었다. 그게 빅뱅 우주론입니다. 그냥 그 빅뱅 우주론이 하나의 상식이고 대세가 돼버렸죠. 그 가설이. 그런데 빅뱅 우주론에는 또 하나 좀 약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점점점 우주는 이제 초반에 빛의 속도로 초반에 엄청 팽창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팽창했다라고 하는 빅뱅 이론을 조금 보완한 인플레이션 우주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우주론에 의해서는요, 우주가 쉼없이 팽창을 쫙 하는데요. 이 팽창이 점점 서로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행성과 행성끼리. 그런데 이게 멀어지고 있는 게 실제로 우주가 점점 이 행성이 쫙 달아나는 게 아니라 팽창이라는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풍선을 이렇게 불 때, 풍선이 이렇게 있을 때 풍선이 쪼글쪼글한 상태에서 점을 찍어놓고 풍선을 푹 불면 이 안에 있는 섬들이 점점 멀어지잖아요. 팽창하고. 뭐 그러한 이제 이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초정밀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이 가능한 우주의 범위가 이렇게 약 138 수에 약해요. 138억 년 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망원경 중에서도 특히 가장 정밀한 허블 울트라 딥필드라는 이제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블 이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허블 울트라 딥필드에 의하면은 여기서 이제 우주의 경계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약 130억 년 이전에 행성된 그러한 행성들까지 보인다고 해요. 이 망원경을 통해서 이 행성의 나이들까지 알 수 있고 아마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우주의 끝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 망원경을 통해서 이런 행성들을 통해서 이제 우주의 나이를 유추해 보고 그리고 우주의 나이만큼 수없이 쫙 이렇게 멀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우주라는 공간의 지름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멀어진 그 길이만큼 우주의 나이를 알 수 있고 길이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천체과학자분들은 실제로 가볼 수는 없으니까 계산을 하는 학문이래요. 은근히. 그래서 몇 억 년일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계산하고 가설을 계속 세우고 그러한 학문. 제가 생각하기로는 정말 머리 아프고 알 수 없는 그런 학문인데 여기서는 이제 정말 닥치고 계산. 일단은 계산을 해보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우주의 크기는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우주를 보고 있는 거니까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우주라는 공간이 이렇게 광활하게 있으면 여기서 보는 거. 그럼 지구 반대편에서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지구에서 보는 입장에서의 우주의 그 큰 오래된 그 행성과의 이 거리는 반지름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지구를 구형으로 봤을 때 반지름. 그래서 지구의 그 반지름이 약 138억 년이면 이제 지름은 2배겠죠? 그래서 276억 광년이라는 소리가 돼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이런 가설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구도 포함된 이런 우주의 팽창이
초창기에 빅뱅 이론에 의해서 팍 터진 다음에 초반에 엄청나게 빛보다 빠른 속도로 쫙 퍼진 다음에 천천히 팽창되고 있다라는 이론에 의하면 우주의 지름은 그 인플레이션 이론에 의하면 약 950억 광년에 이른대요. 그러니까 276억 광년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950년 광년이면 저도 좀 감이 오지 않는데 어떤 거냐면 우주에서 제일 빠른 속도로 초속 1초에 30만 킬로미터의 빛이 엄청나게 빠른 그 빛이 950억 년을 달려가야지 가로지를 수 있는, 무슨 말 이해가 안 되시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면 진짜 빛의 속도입니다. 엄청난 빛의 속도로, 빠른 속도로 950억 년 동안 슝 가야 돼요. 슈퍼맨만 가능한 그런 빠르기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 우주의 끝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정말 가늠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스케일이라는 거죠. 어쨌든 천문학자들이 계산으로 뽑아낸 수치예요. 정말 닥치고 계산하는 수치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렇게 내가 늙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타고 갔다. 우주선을 타고 우주의 끝에 갔다. 그럼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우주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우주의 끝을 가는데 이 천체과학자들의 이론으로는 우주는요, 우리는 솔직히 우주가 너무 크니까 무한하지 않을까, 우주의 끝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자들의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끝이 있다라고 해요. 우주는 유한한 공간이다. 한계가 분명히 있다. 우주의 한계는 있는데 하지만 경계는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우주의 한계는 있어. 벽은 있는데 경계는 없다. 좀 이해가 안 되죠? 뭐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950억 광년으로 유한해. 어딘가에 끝은 있는데 그 끝이 가면 딱 이렇게 벽이 있다던가 경계, 여기가 우주의 끝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머리가 아파집니다.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그 이유가 왜 그런 거냐면 우주는 한계가 있지만 끝은 없다. 뭔 말인가, 뭔가 괴설 같지만 우주는 이 시공간이 너무나 넓은 스케일로 있다 보니까 약간 휘어져 있대요. 휘어져 있다 보니까 중심이나 가장자리라는 게 이렇게 없고 여기가 끝, 이 벽이 아니라 살짝 점점 휘어져 있어서 쉽게 생각하면 원형이라고 생각하면 좋다라는 거죠. 지구처럼. 구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게 정말 이렇게 그 아인슈타인도 그런 이론을 주장을 했고 이렇게 직선이 아니고 빛의 경로가 조금씩 휜다는 게 정말로 사진이 찍혔다고 해요. 그걸 정말 실제로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망원경을 통해서. 그래서 조금씩 이제 무한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계가 있고 휘어져 있어서 결국 이렇게 구형의 존재라는 거죠. 이런 우주의 형태가 약간 구형의 형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경계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의 끝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지구의 끝이 어디 있습니까? 지구도 끝이 없죠. 지구에서 내가 지구의 끝까지 갈 테야 라고 계속 앞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다시 우리나라로 올 수 있죠. 이 노래 아시죠? 앞으로. 그것처럼 지구의 개미가 열심히 막 이렇게 무한 시간 동안 가면 이제 결국에는 다시 또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주도 끝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이제 우주 벌판에서 내가 총을 빵 쏘면 그 총이 슝 날아가서 결국 계속 그 원형을 돌고 돌아서 아주 오랜 기간 돌아가지고 내 뒤통수에 빡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내가 그렇게 오래 산다면 그 전에 죽겠지만 내가 오래 산다면 그 총알이 나한테 다시 날아오는 거를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에는 구형이라는 거죠.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쵸? 아인슈타인의 빛의 경로 이론에서도 이렇게 휘인다고 얘기를 했고 결국 어느 정도의 시공간을 휘는, 우주는 이렇게 좀 물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공간을 휘게 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빛의 경로는 공간의 성질을 드러내준다라는 그러한 이론으로 인해서 아인슈타인은 결국 우주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산할 수 있는 건 오직 빛, 저
멀리서 오는 그러한 불빛들, 그런 그 행성이 빛나는 그 빛만이 우주 공간의 본질을 밝혀주는 지표라고 봤습니다. 그 빛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막 거리도 계산하고 막 그러잖아요. 저 별과 우리 지구와의 거리는 몇 억 광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던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우주의 시공간은 휘어져 있기 때문에 결론은 끝을 알 수 없고 경계가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면 메비우스의 띠, 우리 수학 시간에 공부했던 메비우스의 띠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구가 구형이고 이제 메비우스 띠라고 생각을 하면 2차원의 메비우스 띠인데도 불구하고 이 신기하죠? 여기서 이렇게 슉 하면 안과 박이 경계가 없다라는 메비우스의 띠. 이런 게 바로 우주의 경계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가다 보면은 계속 한없이 계속 경계를 알 수 없게 안도 박도 알 수 없는 그런 경계. 이게 이제 현재 우주의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4차원적 시공간. 역시 우주는 미스테리하군요. 정말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파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의 공간, 우리 지구에서 생각하는 그런 3차원적인 공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시간까지 포함된 4차원적인 시공간. 그렇기 때문에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가 나오고, 결국 아버지가 막 시간 여행을 한 것처럼 막 돌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한 게 우주에 존재한다라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이론인 겁니다. 어쨌든 저도 참 우주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서 머리가 아파지고 좀 점점 어려워지고 그랬었는데, 결론을 내볼게요. 그래서 우주는 결국 미지의 공간은 되게 유한하고 광활한 공간인데 우주의 끝은 결국 없다라는 거. 우주의 끝은 없고 끊임없이 연결되는 메비우스의 띠 같은 거라는 겁니다. 여기가 우주의 끝이야, 경계 끝! 이게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구형 같은 존재고 너무나 광활한 그러한 공간이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 가본 사람이 없어요. 갈 수도 없습니다. 가는 도중에 다 늙어서 죽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주의 끝에 가면은 정말 막 그 둘리를 만날 수도 있고 막 공룡이 살 수도 있고 어떤 행성에서는 막 타노스 나타나고 이럴 수도 있는 건데 가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천체 관측으로 빛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뿐, 망원경을 보면서 여러 이론을 세울 뿐이지 이거를 사실 이제 뒤집을 가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주의 끝은 현재는 우주는 구형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는 게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가설 중에 가장 대세라는 거. 우주의 경계 밖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이렇게 있으면 우주의 경계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주 밖에는 도대체 뭘까?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안에는 블랙홀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잖아요. 블랙홀과 화이트홀, 이렇게 엄청나게 빨아들이는 흡입하는 블랙홀이 있으면 뱉어내는 화이트홀이 있는데 그럼 그게 경계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론도 있습니다. 블랙홀과 화이트홀에 대한 얘기도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 밖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공간에는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과는 또 다른 개념이 있을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적막한 어둠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많은 가설들이 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머리가 아파지고 이게 되게 뭐야? 이게 무엇이 중요한데? 왜 우주의 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우주의 논리를 얘기를 할 때 시간 낭비고 어차피 알 수 없어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망원경으로 이렇게 관측을 하고 생각을 해보고 이론을 이렇게 내세우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보는 이런 거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줄까? 그런 현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플라톤이 아니라 소크라테스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생긴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천문학은 우리의 영혼이 위를 바라보게 하면서 제가 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어쨌든 위를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이끈다. 이 말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플라톤의 말인데 저는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이런 이론을 생각을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주의 스케일이 진짜 아까 950년 광년으로 너무 넓잖아요. 그런 광활한 우주에서 바라보면 이 지구에서 아웅다웅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 개미만도 못한 정말 작은 점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지금의 현실 때문에 되게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지만 이 광활한 스케일의 우주를 생각을 하고 정말 위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더 큰 이렇게 스케일의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 나의 이러한 쪼잔한 이러한 고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가. 그냥 하나의 티끌로 느껴지지 않을까. 우리를 다른 세상으로 이끄는 게 우주다. 이러한 생각, 천문학. 또 그러한 또 교훈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자, 또한 스티븐 와인버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책 최초의 3분이란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주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인간의 삶을 광대극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으로 높여주고 다소나마 비극적인 이런 품위를 지니게 해주는 아주 드문 일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물리학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 대해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머리를 쓰게 되고 계속해서 우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좀 정말 이런 막 아웅다웅 광대극처럼 사는 것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으로 우리를 높여준다. 뭐 그런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주의 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뭐 우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설명한 게 다소 여러분들 부족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역사 전공이거든요. 댓글을 통해서 아니다, 우주의 끝에는 이러한 이론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주에 관한 지식들을 마음껏 뽐내주시고요. 거기서 우리가 또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우주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아니다, 나는 경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라는 분도 댓글 남겨주시고요. 많은 댓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의 끝에는 결국 아무것도 없었고 경계는 없고 결국 다시 원형으로 돌아오는 마치 지구와 같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우주의 중심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한 우주의 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